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천천히 스며든다. 박성호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뜬다. 언제부터인가 몸이 먼저 하루를 시작한다. 젊을 땐 억지로 일어나야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누워있다가 성호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난다. 발소리가 크지 않게 조심해서 방문을 연다. 집안은 아직 고요하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린다. 부엌으로 가 전기 주전자를 올린다. 물을 붓고 스위치를 누른다. 익숙한 동작, 이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본다. 좁은 골목, 예전에는 아이들 뛰어다니던 소리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새벽에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스친다. 성호는 컵에 보리차를 따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연다. 아버지 일어나셔야죠. 침대에 누운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뜬다. 92. 등은 굽고 다리는 제 힘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성호는 아버지의 팔을 잡는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아버지를 앉히고 베개를 받쳐준다. 물컵을 입 가까이에 가져간다. 괜히 아침마다 너 고생시키는구나.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아니에요. 제가 더 편해요. 성호는 웃는다. 하지만 속에서는 작은 피로가 켜켜이 쌓여 있다. 그렇다고 내려놓을 수는 없다. 이 집엔 아버지와 자신 둘뿐이다. 몇 해 전 성호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넸다. 그때는 뿌듯했다. 이제 좀 쉬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성호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다. 약 시간 맞추기, 식사 준비, 목욕 도와드리기, 병원 예약, 물티슈, 기저귀, 약봉지. 성호는 가끔 생각한다. 내 인생은 언제 쉬게 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하지 않는다. 곧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현실로 돌아온다. 아침을 마치면 성호는 외출 준비를 한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선다. 시장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채소 상인이 먼저 인사를 건다. 성호 아들, 오늘도 장 보러 왔네. 네, 어머니. 아버지 드실 거 사야죠. 상인은 싱싱한 시금치를 봉지에 담아준다. 성호는 가격을 묻지도 않는다. 이웃처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다. 정육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오늘은 미음에 넣을 닭가슴살을 조금 산다. 주인은 작은 양이라도 정성껏 썰어준다. 아버님은 좀 어떠셔? 비슷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시죠. 주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더 묻지 않는다. 이 동네 사람들은 안다. 말보다 표정이 더 많은 걸 말해준다는 걸.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는 천천히 걷는다. 급할 일이 없다. 이제 시간은 늘 충분하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TV를 보고 있다. 채널은 늘 같은 뉴스 프로그램. 아버지는 자주 졸지만 TV는 꺼두지 않는다. 성호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한다. 미음, 김치 조금, 국 한 그릇. 식탁에 앉혀 드신다. 아버지 드세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잡는다. 손이 약해져 자주 떨린다. 성호는 말없이 옆에서 지켜본다. 식사가 끝나면 아버지는 다시 침대로 향한다. 잠깐 쉬는 시간. 성호는 그 틈에 집안을 정리한다. 빨래를 널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거실 바닥을 닦는다. 문득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머리에 흰머리가 부쩍 늘었다. 예전엔 회사에서 젊은 축에 속했는데 이제는 거울 속 자신도 노인에 가깝다. 세월이 빠르구나. 성호는 혼잣말을 한다. 오후가 되면 성호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운다. 마당으로 나가 햇볕을 쬐는다. 날씨 참 좋다. 아버지가 말한다. 그러게요. 바람도 좋네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다. 새가 지붕 위에 내려앉는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린다. 성호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 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다. 이 평온이 깨지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을 성호는 알고 있다. 해가 기울면 성호는 저녁 준비를 한다. 오늘도 단출한 상차림. 식탁에 마주 앉는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린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연다. 성호야, 내 아버지, 내 누나는 잘 살고 있을까?
성우의 손이 멈춘다. 숟가락 끝에서 국물이 떨어진다. 30해 전 누나 박미정은 집을 떠났다. 큰 싸움, 아버지의 엄한 말. 그날 이후 누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을 것이다. 성우는 오랫동안 그 일을 묻어두고 살았다. 모르겠어요. 오래된 일이죠. 성우는 담담하게 말한다. 아버지는 더 묻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간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오래 바라본다. 그날 밤 성우는 쉽게 잠들지 못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내 누나는 잘 살고 있을까?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제 와서 무슨.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성우는 겨우 잠이 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성우는 벌떡 일어나 달려간다. 아버지가 숨을 가쁘게 쉰다.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바라본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성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차가운 땀이 맺혀 있다. 성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린다. 미정이 한 번만. 그 말이 끝이었다.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간다. 머리가 옆으로 툭 떨어진다. 성우는 아버지를 흔든다. 아버지, 아버지. 대답이 없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든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한다. 짧은 심폐소생.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돌아가셨습니다. 성우는 바닥에 주저앉는다. 숨이 막힌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장례식장. 흰 국화꽃 향이 가득하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젊은 시절 모습이다. 엄격하지만 든든했던 얼굴. 성우는 상복을 입고 서 있다. 검은 리본이 가슴에 달려있다. 조문객이 들어온다. 힘내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마음은 멀리 떠있는 느낌이다. 장례지도사가 절차를 설명한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한다. 장지, 발인시간, 상주 명단. 해야 할 일이 많다. 바쁠수록 마음이 덜 아프다. 빈소 한쪽에 앉는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뒤 잠시 고요가 찾아온다. 성우는 영정사진을 바라본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속삭이듯 말한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미정이 한 번만. 성우는 입술을 깨문다. 누나가 올 리가 없잖아. 스스로에게 말한다.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열린다.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여인이 들어선다. 낯선 향수 냄새, 천천히 다가오는 발걸음. 조문객들이 조용히 속삭인다. 누구야? 설마. 성우는 고개를 든다. 처음엔 낯설다. 하지만 눈매, 입꼬리, 고개를 드는 습관. 너무도 익숙한 얼굴. 30해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 누나 박미정이었다. 성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공기마저 멈춘 듯 고요하다. 미정은 영정사진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든다. 성우와 눈이 마주친다. 30해의 시간이 그 짧은 순간에 한꺼번에 밀려온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인은 영정사진 앞에 천천히 선다.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깊게 고개를 숙인다. 성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머릿속이 하얗다. 숨을 쉬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진다. 여인이 고개를 든다. 눈가에는 세월이 남긴 잔주름이 있다. 하지만 눈빛만은 분명 기억 속 그 사람이다. 박미정. 30해 전 집을 떠났던 누나. 성우는 입을 때려 하지만 목이 잠긴다. 말은 침만 삼킨다. 미정이 먼저 조용히 말한다. 성우야. 그 한마디에 성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누나? 주변 조문객들이 속삭인다. 설마 박신의 딸? 진짜 돌아온 거야? 성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미정을 바라본다. 미정은 다시 영정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 나왔어요. 성우의 입술이 떨린다. 이제 와서 왜 온 거야? 미정이 천천히 숨을 내쉰다. 아버지 소식 들었어. 연락할 방법도 없었잖아. 찾았어. 오래 걸렸지만. 성우는 짧게 웃는다.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에 가깝다. 30해가 오래 걸렸다는 거야?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더 답답하다. 장례지도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한다. 상주님, 조문객 오십니다. 성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미정은 빈소 옆 의자에 앉는다. 두 사람 사이엔 서로를 알면서도 모르는 낯선 공기가 흐른다. 조문객이 들어오고 나간다. 위로의 말이 반복된다. 힘내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이며 같은 말을 반복한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작고 의자에 앉아있는 미정에게 향한다. 30해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사람. 그동안 아버지가 병들고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시간을 이 집에 묵혀 살았다는 사실을 미정은 알고 있을까? 성호의 머릿속에 지나간 기억들이 떠오른다. 어릴 적 미정은 공부를 잘했다. 성호는 운동을 좋아했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딸이지만 장남 같은 애다. 그 말이 미정에게는 칭찬이었을까? 부담이었을까? 그날의 싸움. 미정이 짐을 싸던 날, 아버지의 고함, 문이 닫히던 소리. 그 이후 집안에서 미정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다. 성호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선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른다. 따뜻한 종이컵을 들고 복도로 나온다. 미정이 뒤따라 나온다. 성호야. 성호는 돌아보지 않는다. 왜? 밥은 먹었어? 성호는 피식 웃는다. 이런 자리에서 밥 생각이 나? 미정은 입술을 깨문다. 미안해. 성호가 고개를 돌린다. 미안하다고? 30해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미정의 눈이 흔들린다.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었어. 무슨 방법? 미정은 한참 말이 없다가 작게 입을 연다. 아버지가 내 결혼을 반대했어. 성호는 눈을 크게 뜬다. 결혼? 그 사람. 아버지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 난 그 사람을 놓칠 수 없었어. 그래서 집을 나갔어. 그래서 가족을 버린 거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미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그 이후로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아니. 성호는 잠시 말이 막힌다. 그 사람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어. 복도에 형광등 소리만 남는다. 성호는 깊은 숨을 내쉰다. 그럼 이제 와서 돌아온 거야? 아버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 성호는 고개를 돌려 영정사진이 있는 방향을 바라본다. 이미 늦었잖아. 미정은 고개를 숙인다. 알아, 그래서 더 왔어.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흐른다. 밤이 깊어간다. 장례식장 소등 시간이 다가온다. 성호는 빈소 의자에 앉는다. 미정도 옆에 앉는다. 서로 말없이 영정사진을 바라본다. 새벽녘 조문객은 거의 사라지고 조용한 장례식장에 향 냄새만 남아있다. 미정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거 아버지께 드리려고 예전에 써둔 편지야. 성호가 봉투를 받는다. 왜 보내지 않았어? 보낼 용기가 없었어. 성호는 봉투를 바라보다 영정사진 앞에 올려둔다. 내일 아버지와 함께 태우자. 미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다음날 아침, 발인 시간이 다가온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꽃으로 둘러싸인 관. 성호는 상주 완장을 찬 팔을 내려다본다. 어깨가 무겁다. 미정이 조용히 다가와 선다. 두 남매가 같은 관을 바라본다. 하지만 마음속 거리는 아직 멀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미정이 한 번만. 그 말이 이제야 성호의 가슴을 두드린다. 아버지를 보내는 순간 관이 천천히 움직인다. 성호는 속으로 말한다. 아버지, 이제야 누나가 왔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떨어진다. 30해 동안 멈춰있던 시간, 오늘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장례를 마친 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다. 장례식장에 남은 건 향냄새와 정막뿐이다. 성호는 상복을 벗지 않은 채 빈소 의자에 앉아있다.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미정은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식지 않은 갈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성호가 먼저 입을 연다. 이제 장례도 끝났어. 할 말 있으면 해. 미정은 잠시 손을 모은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정리되지 않은 표정이다. 성호야, 나는 도망친 게 맞아. 성호는 눈썹을 찌푸린다. 그걸 이제 인정하네. 그때 나는 너무 어렸어. 아버지가 정해준 삶이 내 전부가 될까봐 무서웠어. 성호는 고개를 젓는다. 그래서 가족을 버렸어? 미정이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땐 그게 버리는 건 줄 몰랐어. 성호의 숨이 거칠어진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 밤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셨을 때, 내가 회사를 그만둘 때, 그때 너는 어디 있었어? 미정은 입술을 깨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내가 아버지 손잡고 매일 약 먹일 때, 장 보러 다닐 때, 새벽에 숨 멎을까봐 몇 번이나 깨었는지 알아?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성호야, 아니 들어. 나는 네가 미웠어. 하지만 더 미운 건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도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미정의 어깨가 흔들린다. 나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으면 오지 그랬어. 못 갔어.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성호는 허탈하게 웃는다. 자격? 그게 네가 안 온 이유야?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말한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 빚이 쌓이고 하루하루 버티기 바빴어. 성호는 눈을 크게 뜬다. 그래서 연락하면 도와달라고 말해야 할까봐 더 못했어. 성호는 한동안 말이 없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라는 걸 표정에서 느낀다. 하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와서 편해졌으니까 온 거야? 미정이 고개를 세차게 젓는다. 아니야. 남편은 몇 년 전에 떠났어. 아이들도 다 컸어. 나는 혼자야. 성호는 잠시 눈을 감는다. 서로가 보지 못한 30해의 시간이 너무 길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린다. 장례식장 창문을 두드린다. 성호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지금은 더 말하면 서로 상처만 남아. 미정도 천천히 일어난다. 그래,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복도를 걸어간다. 하지만 몇 걸음 뒤 성호가 멈춰선다. 누나, 미정이 뒤돌아본다. 성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하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 내일 같이 보자. 미정의 눈이 흔들린다. 그래, 그 한마디로 둘의 갈등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날 밤, 성호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간다. 침대에 작은 옷장,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젊은 아버지, 어린 성호, 그리고 웃고 있는 미정. 성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본다. 그땐 다 있었는데 사진 속 미정의 웃음이 더 아프게 다가온다. 성호는 사진을 내려놓고 불을 끈다. 다음날 아침, 성호와 미정은 식탁에 마주 앉는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가 남긴 봉투, 둘 사이에 놓인 30해의 거리. 이제 편지가 열리려 한다. 아침 햇살이 식탁 위로 비친다. 성호와 미정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다. 테이블 한가운데 아버지가 남긴 봉투 하나, 누렇게 바랜 종이, 모서리가 달아있다.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열리지 못한 시간처럼 보인다. 성호가 봉투를 집어든다. 손이 약간 떨린다. 이거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기신 거야. 미정이 숨을 삼킨다. 읽어도 될까? 성호는 천천히 봉투를 연다. 안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온다. 글씨는 또박또박하지만 곳곳에 흔들림이 보인다. 아버지가 힘겹게 쓴 흔적이다. 성호가 조용히 읽기 시작한다. 미정아,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날이 올지 모르겠구나. 미정의 손이 입가로 올라간다. 네가 집을 나간 날 나는 화가 나서 너를 잡지 않았다. 성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춘다. 다시 천천히 이어 읽는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버지의 고집이 너를 밀어냈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읽는다. 네가 돌아오지 않는 세월 동안 나는 매일 후회했다. 미정아, 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때 도망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떠났다고
이 아버지는 믿고 싶다. 미정이 작은 소리를 낸다. 억눌러 참던 울음이 새어나온다. 언젠가 내가 돌아온다면 그땐 아무 말 없이 밥 한 끼만 같이 먹자.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는 거기서 끝난다. 식탁 위에 긴 정적이 내려앉는다. 성호는 천천히 편지를 내려놓는다. 이런 편지가 있는 줄 난 몰랐어.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나도 아버지가 이런 마음일 줄은. 성호가 한숨을 내쉰다. 그동안 아버지는 혼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오신 거네. 미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나도 도망친 채로 살아온 거고. 두 사람은 서로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본다. 30해 동안 서로가 미워했던 이유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성호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누나, 미정이 고개를 든다. 아버지 묘소, 같이 가자. 미정의 눈이 크게 흔들린다. 같이? 아버지가 원하신 거잖아. 밥 한 끼, 그리고 얼굴 한번 보는 거.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차 안. 고향길이 이어진다. 밖으로 들판이 펼쳐지고 바람에 벼가 흔들린다. 성호가 운전대를 잡고 말없이 앞을 본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본다. 이 길, 어릴 때 소풍 가던 길이네. 성호가 짧게 답한다. 맞아. 오랜만에 추억이 대화를 대신한다. 묘소 앞 잔잔한 바람이 분다. 성호가 준비해 온 꽃을 놓는다. 미정도 조용히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린다. 성호는 묘비를 바라보며 속삭인다. 아버지, 누나 왔어요. 이제 됐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친다. 마치 대답처럼 들린다. 미정이 작은 도시락을 꺼낸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밥 한 끼. 성호는 잠시 웃는다. 이런 자리에서 아버지가 원하셨잖아.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는다. 말은 많지 않다. 하지만 처음으로 서로 곁에 있는 시간이 흐른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미정이 조용히 말한다. 성호야, 내가 여기 다시 살아도 될까? 성호가 놀라 고개를 돌린다. 뭐? 혼자 남아 돌아갈 곳이 없어. 아버지가 계시던 이 집, 나도 지켜보고 싶어. 성호는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30해의 공백, 한 집, 한 가족. 성호가 낮게 말한다. 그건 조금 생각해보자. 미정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기다리게. 차가 고향 마을로 들어선다. 해 질 무렵, 집 굴뚝 위로 연기가 얇게 퍼진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남매가 같은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이 집에서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해 질 무렵, 차는 오래된 고향집 앞에 멈춘다. 낡은 대문, 바랜 벽, 어릴 적 뛰놀던 마당. 미정은 차에서 내리며 숨을 길게 내쉰다. 여전하네. 성호가 대문을 연다. 아버지가 늘 여기 계셨지. 집 안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남아있다. 양 냄새, 보리차, 오래된 나무향. 미정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본다. 아버지가 누워있던 침대,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버지가 정말 여기 계신 것 같아. 성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한다. 차라도 마실래? 응. 주전자가 끓고 두 개의 찻잔이 식탁 위에 놓인다. 마주 앉은 두 사람. 하지만 이번엔 장례식장의 날성 공기와 다르다. 조금은 부드러운 침묵. 미정이 먼저 입을 연다. 성호야, 내가 떠난 뒤 아버지는 많이 아프셨어? 성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엔 멀쩡하셨어. 근데 내 얘기만 나오면 술 드시고 혼자 울곤 하셨어. 미정의 눈이 흔들린다. 그랬구나. 몇 년 전부터 기억이 가끔 흐려지셨고 작년엔 거의 누워 지내셨어. 미정이 두 손을 꼭 쥔다. 나는 그동안 내 사는 것도 버거워서 핑계지만. 성호가 고개를 젓는다. 핑계든 뭐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미정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럼 이 집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성호는 잠시 찻잔을 바라본다. 아버지 계실 땐 생각할 틈이 없었지. 이제는 나도 모르겠어.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왜? 돌아갈 집도 없고 혼자 지내는 것도 익숙하지만 아버지 집만큼은 지키고 싶어. 성우는 긴 숨을 내쉰다. 30해 동안 여긴 나 혼자 지켰어. 미정이 고개를 숙인다.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밖에서 바람이 분다. 창문이 살짝 흔들린다.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바다 보러 갈래? 미정이 고개를 든다.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날 늘 바다로 가셨거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바닷가로 향한다.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린다. 성우와 미정은 모래 위에 나란히 앉는다. 한동안 말이 없다. 미정이 조용히 입을 연다. 나 사실 무서웠어. 뭐가? 아버지한테 용서받지 못한 채 평생 살아야 할까봐. 성우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한다. 아버지는 누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미정이 놀라 고개를 돌린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도 내 이름 부르셨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흐른다. 이렇게 늦게 와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성우가 모래 위에 손을 짚는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신 것 같아. 미정이 작게 웃는다. 그럼 남은 건 우리네. 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이제 우리 문제지.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간다. 두 사람 사이의 묵은 감정도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이 말한다. 성우야, 내가 여기 머무는 거 정말 싫으면 말해줘.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 말한다. 싫다기보단 낯설어서 그래. 그럼 시간을 줄게. 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천천히 하자. 집 앞에 도착한다. 어둠 속에서 집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30해 만에 다시 한 지붕 아래 서 있는 남매.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서 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이 집에서 시작될 준비를 한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춘다. 새소리에 눈을 뜬 성우는 잠시 천장을 바라본다. 예전처럼 아버지를 깨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린다. 성우는 방문을 열고 나간다. 미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다.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돌아본다. 일어났어? 성우는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인다. 응. 식탁 위에는 보리차와 간단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한다. 어색했던 침묵은 이제 부담스럽지 않다. 그저 함께 있는 공기처럼 자연스럽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오늘 시장 같이 갈래? 성우가 고개를 든다. 같이? 응. 이 집 살림. 나도 좀 배워야지. 성우는 작게 웃는다. 그래. 같이 가자. 시장 골목. 이웃들이 성우를 알아보고 인사한다. 어이 성우 아들. 오늘은 손님도 데려왔네? 성우가 옆을 가리킨다. 누나예요. 미정 누나. 이웃의 눈이 커진다. 아이고, 그 집 딸? 세상에 돌아왔구나. 미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한다. 오랜만이에요. 사람들은 더 묻지 않는다. 그저 반갑게 웃는다. 성우는 채소 가게에서 시금치를 고르고 미정은 옆에서 가격을 묻는다. 아주 평범한 장면. 하지만 두 사람에겐 30해 만의 일상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이 말한다. 성우야,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 성우는 걸음을 멈춘다. 어제도 말했잖아. 천천히 하자고. 그래도 네가 불편하면 난. 성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불편하진 않아. 그냥 익숙해지는 중이야. 미정의 표정이 풀어진다. 그럼 나도 천천히 가족이 될게. 성우가 작게 웃는다. 이미 가족이잖아. 미정의 눈이 다시 붉어진다. 며칠이 흐른다. 미정은 아버지 방을 정리한다. 성우는 마당 화단을 손본다. 아버지가 즐겨 앉던 의자에 이제는 미정이 앉아 바느질을 한다. 성우가 물을 건네며 말한다. 이 의자,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지. 미정이 의자를 쓰다듬는다. 그러게, 이제 내가 여기 앉아도 될까? 성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서 소박한 밥상을 펼친다. 된장찌개, 김치, 생선 한 토막. 미정이 말한다.
아버지가 원하신 밥 한 끼. 이제야 완성됐네. 성우가 웃는다. 그러게 둘은 나란히 앉아 천천히 밥을 먹는다. 말은 많지 않지만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밤이 깊어간다. 성우가 하늘을 바라본다. 아버지, 잘 보셨죠? 미정도 고개를 든다. 아버지, 이제 저 도망 안 갈게요. 바람이 살짝 불어온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마치 대답처럼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싼다. 다음날 아침, 성우는 부엌에서 두 개의 찻잔을 준비한다. 미정이 다가와 앉는다. 보리차 향이 퍼진다. 성우가 말한다. 누나, 응?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미정이 웃는다. 그래, 이제 우리도 두 번째 봄이네. 햇살이 식탁 위에 내려앉는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 서로를 잃어버렸던 가족. 이제 다시 함께 걷는 길. 늦었지만 따뜻한 봄은 지금부터다.